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3.1운동 기념일입니다. 1910년 일본은 조선 총독부를 세워서 우리 민족의 국권을 완전히 또는 나라의 모든 권리를 다 뺏어갑니다. 자, 그래서 1919년에는 이제 그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거적적으로 일어난 가장 규모가 컸던 만세운동이 오늘 3.1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은 1919년에 우리 민족이 일본에 저항하면서 거적적으로 일어난 가장 규모가 컸고 세계 동포들도 함께 일어난 민족운동이 바로 3.1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1운동은 이제 국제적인 그런 정세 변화가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 당시에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졌죠. 1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자들이 이제 식민지 쟁탈전에서 이제 자기 나라 이권을 이렇게 차지하기 위한 그런 사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사라예보의 총성으로 인해서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이 전쟁이 1914년에서 해서 1918년에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바로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립니다. 이때가 이제 1919년,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내세웁니다.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아무리 약소한 민족이나 국가일지라도 실제로 자기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또는 미래의 그 어떤 발전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식민지로 있었던 그런 나라들을 다 독립해 줘야 된다는 전제하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승국의 식민지는 절대 독립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의 식민지는 절대 독립을 안 시키고 1차 세계는 패전국이었던 독일이라든가 그 외의 나라들의 그런 그 식민지는 독립을 시켜준다는 그 전제하에서 이제 민족 자기주의를 천명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차 세계의 전승국이었던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했고 대만을 식민지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는 거기에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의해서 독립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우리의 민족 지도자들, 특히 이제 종교적 지도자죠. 그 당시에 이제 천도교라든가 그리고 기독교 그리고 이제 그 불교 이런 그 종교 지도자 대표 33인이 모여서 바로 우리나라의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태화관에서 3.1운동의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탁골공원에서 시민, 학생 그리고 모든 민족이 모여서 바로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을 벌입니다. 이것이 바로 3.1운동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런 3.1운동을 무력으로 아주 잔인하게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끝내는 실패하죠. 그 실패의 원인을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은 엄청나게 고민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세웠던 정부를 하나로 통합해서 3.1운동의 그 상고의 아픔을 뚫고 드디어 이제 생겨난 것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하루아침에 생겼냐? 그것은 아니죠. 이미 러시아 쪽에 있던 블라디보스톡에 대한국민의회가 있었고 그리고 이 서울에 한성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세 개를 통합해서 1919년 4월 달에 드디어 이 과정을 거쳐서 1919년 9월 달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하나로 통합됩니다. 그러면서 독립운동이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점으로 해서 이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제 그 3.1운동의 가장 큰 역사적 의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3.1운동은 이런 일본에 의해서 진압되고 탄압됐지만은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은 여러 나라들의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중교 오사운동이라든가 인도의 무제한 비폭력운동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3.1운동은 세계사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 그런데 이런 3.1운동의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입니다.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의 제1조는 뭐가 있냐?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죠?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이나 대통령이나 모든 정부 관료들은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헌법 자체를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아주 정치적인 큰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실제로 외면하는 그런 행동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3.1운동을 맞이해서 우리 민족이 왜 일제에 저항했고 또 일제에 그 저항한 대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친일에 찌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강탈했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를 핍박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사과도 받지 않고 그렇게 아주 아량을 베풀어서 일본이 하자는 대로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3.1절을 맞이해서 1919년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가나 우리 민족들이 추구했던 진정한 자유와 평등과 독립, 정의, 인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왔습니다. 정치인들은 자기의 권력에 집착하지 말고 실제로 민족을 위해서 또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세계 인류 공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천을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이런 것을 바로 자기의 기준에서 보지 말고 국가와 민족과 세계와 국민들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번 총선은 정말로 중요한 선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보통선거가 가장 처음에 시작된 것이 1948년 5월 10일 날 50총선거였습니다. 그 선거로 재헌국회의원을 뽑는 마음으로 이번 4월 총선에서도 우리나라의 3.1운동을 목숨 바쳐 했던 유관순 열사와 그리고 그 일제의 잔인한 폭압 앞에서 쓰러져간 경기도 수원의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을 생각해보고 우리 민족의 앞날과 그리고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서 정치인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입으로만 민주주의를 외치지 말고 정말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모든 참정권을 이용해서 이번 총선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애국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평등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상권이 분립된 민주주의를 지키기를 오늘 이 아침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역사는 피를 먹고 자란다 그럽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도 피를 먹고 자랍니다. 배는 이 세계의 모든 바다를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에 물만 채우면 배 위에 물만 채우면 배는 가라앉고 맙니다. 우리는 역사를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왜곡된 역사는 절대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없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3.1절을 맞이해서 역사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